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자, 오늘 우리 젠백스라는 종목을 분석하기 전에 지금 시장의 방향성을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증시의 가장 강한 중심축은 단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죠.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AI 반도체 쪽으로 무섭게 몰리면서 시장은 반도체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눈여겨야 할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다음 수급은 어디로 갈까요? 반도체가 아무리 크게 움직여도 그 다음 순환매를 준비하지 않으면 내 계좌의 수익률은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다음은 여러분 로봇입니다. 그리고 AI가 두뇌라면 로봇은 뭐이죠? 이 로봇이 실제 산업 성장이나 일상에서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안전하게 움직이려면 고도화된 배터리와 제어 기술이 필수적이죠. 최근 자동차 업계의 인건비 부담과 글로벌 공장 자동화,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대대적인 로봇 투자는 단순 대파가 아니라 산업 자동화의 흐름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영상 끝에 왜 로봇의 배터리주를 사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니까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하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젠백스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브리핑 드리도록 할게요. 자,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젠백스 도대체 어떤 회사일까 여러분들과 함께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결국 무엇으로 돈을 버는 회사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젠백스는 매우 독특한 이중 구조를 가진 기업이죠. 캐시카우 역할하는 본업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의 클린룸의 필수적인 케미컬 필터를 생산하는 환경 오염 제어 사업이고요. 삼성을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 납품하며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안정적인 본업의 체력을 바탕으로 GV1001이라는 물질을 중심으로 한 신약 연구 개발이죠. 예. 알츠하이머병이나 췌장암 치료제뿐만 아니라 최근 시장을 뜨겁게 달군 진핵성 핵상마비 치료제까지 개발하고 있어요. 즉 안정적인 인프라 기반을 매출을 기반으로 강력한 바이오 모멘텀을 함께 품고 있는 하이브리드 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쉽고요. 자, 그렇다면 최근 뉴스와 증권가 소식을 기반으로 한 주가를 움직인 가장 중요한 상승 이슈와 리스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긍정 이슈와 리스크 부분을 나눠놨습니다. 자, 젠백스는 최근 그쵸 여러분들 바닥을 다진 후 임상 성과 소식이며 거래량이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 랠리를 펼치고 다시 하락을 했죠. 자, 이 상승을 이끌었던 긍정적 이슈는 뭐다? 주가를 끌어올린 이슈는 뭐다? 진핵성 핵산마비 치료제예요. 이 긍정 이슈 보시면 돼요. GV1001의 국내 이상 연장 임상시험 최종 결과서 수령 소식이에요. 치료제가 전무한 희귀질환 영역인 PSP 분야에서 외부 대조군 대비 통계적 리스크를 확보하고 장기 투약의 안정성과 중증도 개선 효과를 성공적으로 입증했죠. 이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규제 당국이 허가를 목적으로 하는 확증적 임상시험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바이오 세터 내에서 기술력이 크게 부각되었죠. 또한 환자들의 조건부 허가 요청 등 기대감이 극대화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리스크 요인은 바로 70억 원 규모 전환사채, 오버행 물량 부담이 작용할 수 있어서 단기 주가 상승 탄력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되고요. 또한 냉정하게 평가했을 때 PSP는 환자 수가 적은 희귀 질환이기 때문에 당장 가져올 수 있는 전 세계 시장 규모 자체는 다소 제한적이라는 냉정한 평가도 공존하죠. 자, 젠백스가 진정한 가치 반전을 이루려면 이번 성과가 거대 시장인 알츠하이머 임상 3상 성과로 매끄럽게 연결되는지가 관건이고요. 결론적으로 최근에 상승했던 건 단기적인 이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젠백스가 가진 경쟁력을 좀 봅시다. 세 가지로 보면 본업의 안정적인 매출이요. 첫 번째는 그쵸? 두 번째는 난치성, 독점적 데이터, 글로벌 기술, 수출 가능성입니다. 대부분의 바이오 기업들은 신약 개발 비용 때문에 만성 적자에 시달리며 유증을 남발하곤 하죠. 반면 젠백스는 반도체 클린룸 필터라는 확실한 본업 매출처를 가지고 있어서 신약 개발 리스크를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아주 건강한 사업 구조를 구축하고 있고요. 자, 진핵성 핵산마비는 현대의학에서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난치성 질환이에요. 젠백스는 이 미개척 시장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임상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빅파마로의 기술 수출 가능성이나 차세대 파이프라인 가치를 크게 올려둔 상태고요. 이번 임상 성공이 실제 미국, 유럽에서의 글로벌 확정 임상 승인으로 빠르게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주가의 추가적인 레벨업은 결국 글로벌 임상 진전 속도와 본업인 반도체 필터 사업의 수주 확대 시너지에 달려 있어요. 장밋빛 전망에만 치우치 말고 일정 리스크를 염두에 든 분할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차트적으로 보면 계속된 신저가죠. 예. 주가 자체는 반등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만원대 물리신 분들 굉장히 걱정인 거죠.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여기에요. 얘가 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장대 양봉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같기 때문에 14,500원.
그렇죠. 저는 다 온 것 같은데 이제 예. 이 14,500원 이 가격대만 오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그렇죠. 이 가격대가 저항이 되기도 했고 지지가 됐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가격의 지지를 보고 이제 진입을 할지 아니면 관망을 할지 한번 보셔야 되고 너무 섣부른 판단은 정말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젠백스처럼 바이오와 반도체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종목은 단순 뉴스 한 줄만 보고 매매했다가는 변동성에 크게 흔들리기 쉽죠. 지금 가격대에서 내가 가진 평단가가 얼마인지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리스크가 관리 기법이 완전히 달라지죠. 오늘 영상에서는 다르지 못한 구체적인 매물대 분석 기간의 구간의 가격대 연구간 전환사채 물량 출해 시나리오에 맞춘 리스크 체크 포인트 그리고 글로벌 임상 뉴스 확인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었어요. 이 종목의 시크릿 내용 가이드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화면에 나오는 대로 종목 아니면 젠백스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고 명확하게 전략 가이드를 공유해 드리고요.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제는 로봇의 배터리주를 사야 되죠.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집중해 주시고 미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한 중심주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AI 반도체, HBM, 메모리 업황 기대감이 겹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반도체 제형주를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주식시장에 정말 중요한 것보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을 따라가는 것보다 그 다음 돈이 어디로 움직일지를 먼저 보는 거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음 수급은 어디로 갈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저는 단순히 2차 전지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요. 단순 로봇주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봐야 할 건 AI 반도체 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피지컬 AI 그리고 로봇의 에너지 핵심 축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AI가 두뇌라면 로봇은 몸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 아무리 좋아도 오래 움직이지 못하면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없습니다. 공장에서 계속 움직이고 무거운 물건을 나르고 정밀한 작업을 반복하고 충전과 반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 바로 뭘까요? 바로 배터리입니다. BMS, 전력관리 충방전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2차 전지 종목을 제가 보자는 게 아니에요. 전기차 배터리와 로봇 배터리는 보는 기준이 틀립니다. 여러분들. 전기차는 긴 주행거리와 대용량이 중요하지만 하지만 산업용 로봇이나 협동 로봇은 뭐예요? 여러분들. 순간 출력, 안정성, 충전 효율, 배터리 있으면 그리고 전력 제어가 훨씬 중요하죠. 고출력 배터리 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관심 있게 보는 쪽보다 단순 배터리 셀보다 로봇의 배터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전력을 효율적으로 나눠주고 충전과 방전을 제어하는 핵심 부품 쪽이에요. 여러분들. 쉽게 말해 로봇의 배터리가 심장이라면 BMS와 전력 관리는 그 심장이 안정적으로 뛰게 하는 제어 장치죠. 대부분 투자자들은 로봇주라고 하면 로봇팔, 로봇 완성품, 자동화 장비만 먼저 보죠. 물론 그쪽도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실제 산업이 커질 때 조용히 같이 따라받는 건 배터리 관리, 전력 제어, 그쵸? 그리고 구동부 전환, 센서 전환, 그리고 고출력 배터리 쪽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또 여기에 최근에 삼성전자, 카카오의 파업 이슈, 그쵸? 자동차 업계의 파업 이슈, 인건비 부담, 공장 자동화, 미국 생산기지 투자, 현대차 그래 로봇 투자 흐름까지 겹치면 시장은 다시 자동화와 로봇 밸류체인을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파업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로봇주가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파업은 단기 뉴스. 하지만 자동화 투자는 보다 중장기 흐름이에요. 자동화 투자는. 기업들은 생산 차질을 줄이고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 공장 효율을 높이는 방향을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 과정에서 로봇, 배터리, 전력관리, 자동화 설비가 다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 종목이나 보면 안 되겠죠. 테마 안에서 조건이 필요하죠. 자, 로봇 또는 자동화 산업과 연결될 수 있는 실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둘째, 배터리나 전력 관리 쪽에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매출 연결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셋째, 최근 주가가 이미 과열된 상태인지 아니면 조정 이후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위치인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저는 여기서 차트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좋은 테마라고 해도 차트가 너무 올라 버렸다면 오히려 리스크가 커질 수 있죠. 반대로 한 차례 기대감이 붙었다가 눌림이 나오고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중요한 가격대를 지켜준다면 시장은 다시 재료를 기다리는 구간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봐야 할 건 세 가지죠. 첫째, 21선 부근을 잘 회복하는지, 그리고 61선이나 주요 매물대에서 지지가 나오고, 셋째, 거래량이 감소한 눌린 구간인지 아니면 수급이 빠지는 하락인지. 주가가 빠졌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떤 거래량이 빠졌는지, 어떠한 가격대에서 멈췄는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다시 돌아오는지. 특히 이런 테마성 종목 뉴스만 보고 접근하면 위험하죠.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건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거래량, 그리고 뉴스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지 보셔야 되고요. 제가 이 흐름을 관심 있게 보는 이슈는 단순히 로봇이라는 단어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시장의 흐름이 AI 반도체에서 피지컬 AI로, 피지컬 AI에서 로봇으로, 로봇에서 배터리와 전력 관리로 내려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가 시장의 두뇌를 담당했다면 다음 그 두뇌가 실제 산업에서 움직이는 몸, 즉 로봇입니다. 그리고 로봇이 오래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심장, 그게 바로 배터리와 전력 관리입니다. 자, 이 흐름 안에서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단순 로봇 테마가 아니라 로봇이 실제 산업 청정에서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핵심 축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요, 이름보다 현재 가격대와 수급 위치가 더 중요해요. 이미 관심을 받는 구간인지 아니면 시장이 아직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구간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지금 시장의 중심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예요. 하지만 시장은 항상 다음 수급을 찾죠. 반도체 다음 흐름을 볼 수 있는 건 피지컬 AI와 로봇입니다. 그리고 로봇 안에서도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핵심 배터리, 전력관리, 중방전, 제어예요. 이쪽에서 여러분들 실제 사업 구조가 있고 돈이 나오는 종목을 사야 됩니다. 자, 제가 이 보고 있는 핵심 종목과 함께 현재 주가 위치, 중요한 지지 구간, 수급 체크 포인트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종목이라고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